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상식 알려드리는 코너죠. 이슈엔 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소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물론 뭐 필요한 법이긴 해요. 문제는 이 법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도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 중에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강한 데다가 네. 모든 차량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잉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한 달에만 83만 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하고 그 가입자 중에 저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문제점은 긴급 차량도 예외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방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들도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전국에서 최근 5년 동안 소방서에서 가장 출동을 많이 하고 있는 119 구급차 관련 교통사고는 489건으로 연평균 97.8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1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민식이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119 구급차나 소방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이 긴급 자동차를 운행 중에 어린이가 다치기라도 하면은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긴급 출동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이러한 중대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어서 화재 현장과 구조 구급 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하는데 제한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방차들은 불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생겨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때에는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서 돌아가거나 속도를 낮춰 운전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문제는 문제네요.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돼서 긴급 차량이고 응급 차량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그 스쿨존을 피해서 가거나 거기에서 천천히 가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이게 뭐 무엇이든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들도 좀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속하고 긴급하게 출동을 하다가 도리어 중범죄의 가해자가 될까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출동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법을 위반을 하면서 빨리 현장에 도착하려고 하겠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소극적인 현장 활동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몫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이 민식이법 개정안을 추진을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30km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소방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들이 긴급한 상황에 출동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 지키면서 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소방청에서는 지난달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법안 개정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식이법에서도 긴급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 데다가 민식이법으로부터 소방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겠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찰청과도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진작에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네, 시간에도 소방관분들이나 응급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위험 무릅쓰고 출동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인명에 또 피해가 발생한다면 큰일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제로 좀 바꿔보죠. 오늘 아침도 굉장히 더워요. 올해 네. 폭염상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굉장히 많이 더웠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덥다고 합니다. 네. 6월 초부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에는 수도권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도 지난해처럼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폭염도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네.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평년 23.6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10.1일에 네. 1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작일 또한 지난 47년간 그러니까 1973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폭염이 5월 하순에 시작하였는데 네. 이 폭염 발생 시작일 또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폭염특보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네. 이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은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도 이상이면은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이면은 폭염경보를 발효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최고 기온이 33도 미만이어도 습도가 네. 높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수 있고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어도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폭염특보 기준이 작년까지는 일일 최고 기온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효되기 때문인데요. 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반드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폭염 상황에서는 일사병이나 열사병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도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그 폭염과 관련해서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841명으로 이로 인해 네. 모두 1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6월 초 한 지방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작업을 하던 한 제철 회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맞아요. 발생을 하였고 네. 지지난주에는 미추홀구에 있는 한 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 전화가 들어와서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였는데요. 네. 이 사고는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한 중학교 선별 진료소에 파견된 보건소 직원 3명이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더운 날씨에서 이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하던 중에 탈진하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사병인데요. 흔히 탈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열사병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이 일사병은 뜨거운 햇빛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돼서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 사람 몸에 염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보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데요. 네. 열이 나거나 구토, 흔히 쥐가 났다고 하는 근육경련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열사병은 이 일사병과 비슷한 이유지만은 뜨거운 햇빛이나 그 사우나 시설과 같은 더운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41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네. 여름철 되면은 특히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네. 취약계층도 있죠. 폭염에 특히 민감한. 네, 맞습니다.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분들 맞아요.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과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망자 11명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들도 4명 중 1명꼴로 노인들이었는데요. 이 노인분들은 전체적으로 신체 노화로 땀샘이 줄어들어서 땀에 대한 배출 능력이 약해짐으로써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과 탈수를 감지하기가 어려워 온열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약하고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들이 이 체온 조절을 저해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더위로 인해 흉통과 두통, 의식이 저하되고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노인과 같이 폭염에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폭염에 대비해서 인천시도 뭐 대책을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시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자율방재단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해서 취약계층의 건강 체크와 안부 전화 등 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책 기간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시사나 3개 반 16명을 폭염 대응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군구와 유관기관 간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를 반영을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 등 폭염 대피 시설에 방역 물품을 비치한 후에 네.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도로에 그늘막 등을 네. 확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무더운 시간대에 도로 살수 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방본부에서도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애순 9대의 119 구급차에 아이스 조끼와 아이스팩, 정맥 주사 세트 등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어서 환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있는데 폭염특보를 굉장히 좀 경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는데도 일을 그대로 한다든가 그런 네, 경우들이 있는데 행동 요령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폭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가 있으면 항상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건설 현장 등 외부에 있는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 그러니까 물과 그늘, 휴식 이러한 안전 수칙을 항상 준수를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분에서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개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하거나 야외 근로작업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휴식과 함께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스 소재 기능성 옷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증, 경련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환자를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시고 젖은 옷을 먼저 벗긴 뒤에 겨드랑이나 목 부위에 차가운 물수건이나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네.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터 같은 그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나 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시고요. 의식이 만약에 뚜렷하지 않거나 얕은 호흡이 지속이 된다면은 응급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있으면은 해주시죠. 말씀. 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상재해 중 폭염이 연간 사망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요? 통계 발표가 네. 있는데요. 네.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이미 재난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무더위에 고령자나 어린이, 만성 질환자는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가 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